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권과 헌법 단어는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중요한 교과서의 중요한 문장을 선생님이 초성 퀴즈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험 전에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죠. 네, 이는 사람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인권은 하늘이 준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인권이라고 하고요. 또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 부여되는 실천권과 달리 자연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 근대 이후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 맞서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였고 시민혁명의 결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 4번,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그 소단원, 인권의 의미와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권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갖고 있고요. 또 하늘이 줬다라고 해서 천부인권, 같은 말로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권은 실천권은 아닌데요. 실천권은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질 수 있죠. 네, 이렇게 어떤 제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권리를 실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자연권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특징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보편성, 두 번째가 천부인권 자연권, 네, 세 번째는 불가침성입니다. 네, 불가침성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인권의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근대부터 살펴봤는데요. 근대에서 중요한 사건이 시민혁명이 있었죠. 이 시민혁명은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한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 시민은 돈이 많은 부르주아, 남성만을 가리키긴 했지만 어쨌든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문서로서 보장되기 시작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연합은 몇 년도에 세워졌냐 하면요. 이거는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끔찍한 우리가 인권 유린이나 학살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이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이 됐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즉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연합이 나오면 인권 발달의 과정에서 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문서가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이 세계인권선언은 3년 뒤인 1948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이것의 의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인권선언 자체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진 않지만 모든 사람한테 인권이 있고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볼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이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본권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평등권인데 이 평등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형식적인 평등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정권에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 투표권,
그리고 공무담인권이 있죠. 9번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 10번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인 성격의 기본권이 청구권입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 기본권 제한을 보면요. 인권과 달리 기본권은 특별한 사유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공공복리 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유권, 두 번째가 평등권, 네, 세 번째는 참정권, 네 번째는 사회권, 다섯 번째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자유권은 국가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게 자유권이고요.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는 거. 이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대우하는 거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실질적 평등, 차이를 인정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거. 이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평등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실질적 평등의 사례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노약자석이라고 했죠. 네, 이런 것도 다 평등권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참정권인데 참정권의 종류 3가지가 있거든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 선거권. 이거는 만 18세부터 갖는 권리인데 인간이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찬반을 결정하는 거를 국민투표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찬반을 대통령이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헌법을 개정을 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맡을 수 있는 권리, 즉 공무원이 돼서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담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은 이거는 적극적인 권리라는 거. 국가한테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근로의 권리 이런 것도 사회권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은 이거는 수단적인 성격이에요. 위에 언급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재판을 청구하는 건데요. 네,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본권은 3가지 사유,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건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죠. 그 사람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하더라도 한계점이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본권과 관련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인권 침해와 구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13번 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을 이용할 수 있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권 침해와 구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돼요. 어떤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사소한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구나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방법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리고 인권 침해
구제기관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1단원에서 마지막 3단원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서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16번 우리 헌법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하는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마지막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계획을 알려줘야 되고 문서를 통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줘야 하고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죠. 그 다음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먼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거, 두 번째가 노동 3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은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관련된 법률에서 보시면 이제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해놓죠. 그래서 그 임금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그 이상 주도록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주는 세 가지 권리인데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파업하는 거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사용자와 단체 교섭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주는 건데 이런 게 다 불법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당 해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데요. 부당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자르는데 어떤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근데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 해고가 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민사재판할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을 보면은 부당해고가 되는 조건이요. 일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거나 내용 그 요건으로 아니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해고를 하는데 문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카톡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 부당해고고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 마찬가지 둘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이 경우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재판을 한다면 민사 재판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이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재판한다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살짝 이런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청구하는 재판이 행정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위원회도 행정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그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청구하는 재판이 행정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1단원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잘 정리하셔서 시험 볼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